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저는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꼭 버려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난 정말 이건 죽어도 못 버려. 이걸 왜 버려야 돼? 라는 물건이 있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CD도 있고 레코드판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사할 때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제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의 추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옷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그 잡동사니로 옷을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작은 옷들. 네. 저는 그걸 못 버려요. 왜냐하면 살 빼서 입을 거니까. 그렇지. 언젠가. 언젠가는, 예, 그리고 저 보면서, 이거 나중에 또 언젠가 입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옷이 집에 엄청 많아요. 옷을 보면서 역시 살 빼야지 이런 생각한다고? 네네. 요즘 옷을 안 봐요 그러면 아예? 장롱을 잘 안 열었어요. 근래 못 열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네. 열어놓고 있어. 네. 그러면 살이 쭉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입는 옷만 입게 되죠, 입는 옷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농에 그대로 있어요. 작은 옷들 그대로 걸려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이제 개그 프로를 좀 했을 때 그 대본들 하나하나 수집해가지고 맞아. 다음에 꼭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든 더 좋은 작품 만들겠다면서 했던 A4 용지가 지금 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모아놨거든요. 근데 그 열어볼 엄두도 안 볼 나요. 일이 없잖아요. 못 보게 되겠더라고. 하나 보려면 그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쌓아놓긴 놨는데 이걸 처분하기도 그렇고. 거기 그 대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줄렁줄렁 넘실넘실 줄렁줄렁 넘실넘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런 거. 와, 추억의 개그. 옛날 개그. 추억의 개그네요. 대본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못 버린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9위에 차지했던 게 뭐였냐면 오래 들수록 값이 비싸진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이죠. 카세트 테이프 그건 비싸질 것 그런 거. 같아요. 네. 뭐 LP판이나 이런 거. 처음에 못 버리실 때는 그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그렇다고 물건들도 하더라고요. 있는데 네. 내가 착각해갖고 이건 분명히 시간 지나면 막 10배, 100배 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거의 뭐 수요가 없어서 이제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아니야,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거야. 비싸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못 버리는 물건 있겠죠? 네. 자, 8위는 뭐였냐면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수집했던 거죠. 네. 옛날에 뭐 우표, 진짜 많이 갖고 있는데. 맞아. 뭐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 네. 이런 것들 많이 수집하죠. 그러니까 뭐 인당 뭐 일 수집은 아니겠지만 뭐 살면서 한 번쯤 뭔가 수집 안 해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표 맞아.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다. 7위. 네. 네. 날씬해지면 입으려고. 네. 네. 자, 근데 조금 다른 거긴 해요. 진짜 예. 있었는데. 날씬할 때 입었던 옷이 아니라 날씬해지면 입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표가 나보다 지금 사이즈보다 밑에 사이즈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가더라고요. 밑에 사이즈인데 다리가 안 들어가요. 한쪽 다리가 안 들어가요. 그런 거 사놓으면 뭔가 동기부여 돼가지고 입을 거다. 그래서 이게 좀 비싼 거 막 백화점 가서 명품샵 가서 한 이렇게 큰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딱 사서 이렇게 걸러 놓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저 원피스를 입으려면 두 단계 낮춰야 돼. 뭐 그런 옷들 시간이 지나면 진짜 좋아. 5년 동안 10년 동안 못 입어서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옷이 될 수 있겠죠. 유행이 지나가더라고. 6위는 구입할 때 엄청 비쌌던 거예요. 오. 막 한정 판매. 맞아. 막 그래서 막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샀어요.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시세는 막 빵원인데 누구를 줄 수도 없는 그런 건데 한튼 비쌌던 거.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게 옛날에 막 얼마짜리였는지 알아? 제가 그런 류의 물건 중에 네. 옛날에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임땡이라고 하는 이 오디오 브랜드가 있어요. 예. 유럽 브랜드죠. 그 땡텔이라고 있어요. 땡캐. 네네네. 거기 가서 그게 이제 옛날에 얼마였냐면 굉장히 고가로 독일에서 직수입한
한 300만 원짜리 이제 그때는 전축이라고 전축이지.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전축. 그래서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친구 집 갔더니 전축 있는 거. 전축 있지. 네. LP판 딱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가 사신 거죠. 300만 원. 엄청 이제 고가에 사셨어요. 그 당시 300이면 지금 몇 천만 원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부품이 하나 빠져가지고 네. 이게 이제 조문이 안 켜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품을 구하려면 독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산 거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독일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가서 10년 동안 전축이 그 큰 사이즈의 약간 그냥 그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네. 그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저거 빨리 독일 가서. 이제는 직구로 구할 수는 있을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거의 10여 년 전이니까 네. 지금 뭐 생각해 보면은 전축 있는 집, 야 우리 집에 전축 있으니까 네. 그런 그리고 그거 물건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대백과 사전. 맞아, 엄청. 그 대백과 사전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걸 그렇게 샀는데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고 새 거 그대로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땡땡 백과사전도 예를 네. 많이 들었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처분하죠? 찢어가지고 네. 아이 방 벽지 붙여라. 네. 이렇게 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볼 거다. 벽지를? 네. 보기 그래서 위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데 도배 기술도 배워야 되니까. 예. 저는 정말 비싸게 샀던 디카. 네. 20장밖에 못 찍어. 맞아요. 초창기에 나왔던 거. 맞아요. 엄청 비싼 디카. 거.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장이 한 20개도 안 돼. 다 줘야 돼. 이제 안 쓰게 되죠.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5위는 오위. 잘 나갈 때 물건. 네. 난 진짜 옛날에 사이즈가 막 사사였어. 네. 와, 그랬던 물건. 나 뭐 옛날에 어디 다녔어. 네. 그때 이렇게 그때 명함이야. 제가 정말 만났던 분 중에 잊지 못하는 분인데 전전 직장까지 명함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마치 포트폴리오 꺼내듯이. 맞아. 지금은 좀 그런 데 다니는데 네. 옛날에는 내가 3땡 다녔고 한때 됐다. 어디 다녔고 네. 그런 이제 명함. 네. 사진. 네, 그게 사진? 또 걸려 있는 액자. 네. 사진이야 뭐 종이니까 뭐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액자 어때요? 거기에 또 유리까지 껴져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못 버리지. 결혼 액자. 뭐 결혼할 때는 꼭 이렇게 네. 큰 사이즈 맞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된 거죠. 네. 그거 이도엽 씨는 액자 지금 어디 있죠? 그 창고에 있죠. 어제 싸움 크게 났거든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크게 싸웠어, 저한테. 지금. 이거 어떻게 창고에 해야 있는 거 되냐. 다행이에요. 네. 네. 지금 걸어놓기엔 좀 창피하고. 네. 네. 애들 다 커가지고 지금. 네. 3위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 네. 2위는 중요한 사람에게 받았던 선물인데 네. 필요하지 않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아, 이거 왜 줬어? 예. 제가 이제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좀 특이하게도 거대한 곰인형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 근데 헤어진 거죠. 그 곰을 볼 때마다 예, 그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분이 그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버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형 쓰레기 봉투 사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런 것도 몰라갖고 계속 두다가 이거 진짜 불필요한 선물들 이런 것들 많이 진짜 그러네.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던 게 1위였는데 아이가 그린 그림. 네. 일명 작품이라고 하죠. 네. 예. 저는 꼭 단수를 붙이는데 작품은 팔리는 게 작품이지. 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작품. 또 솔직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애가 자꾸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쓰레기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 그냥 그런 류의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물건들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원 선언물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버립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이죠. 네. 자, 이거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도엽 씨밖에 저거 없죠? 일단은 그렇네요. 우리 중에서는. 그러네. 우리 중에서는 저기 당신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저게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선언은 하신 거 맞죠? 했는데 선언을 했어요? 아마 서랍 안에 지금 고이 간직하고 꺼내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때 말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아서. 사실 네. 이걸 가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무슨 증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특별히 보면은 뭔가 막 중요한 거 별로 안 써 있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기도 좀
애매한 기념이니까. 네. 기념, 특별한 날,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의 기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러면 뭐 날이죠. 결론은 못 버리는 네. 못 버리는 물건. 못 버릴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답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네. 사실 답도 없습니다. 자, 이건 누군가의 판단 기준에 달려 있겠죠. 자, 두 번째. 카드를 계약했더니 네. 막 이만큼 두꺼운 책자가 왔어요. 네. 아직은 버려도 돼. 거기에 법적 이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약관이 써 있는 거죠. 뭐 어떨 때는 뭐 해준다. 예. 네. 자, 이거 버려도 됩니까? 그럼 버려도 된다. 버리고 이메일로 또 하나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네. 수시로 전화하는데 저 약간 너무 작아서 이제 네. 눈이 노안에 와서 네. 안 보입니다 어차피. 네. 자, 네, 답은 필요 없다고 없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건데 1위에 차지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의 작품입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단서를 제가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냥 애가 낙서한 작품이 아니라 애가 크면 네. 피카소가 될 것 같은 거. 대박이에요. 천재야 막. 아, 진짜 네, 그래요, 천재. 딸이. 네. 예. 네. 상도 받아왔어요. 네. 그런 거죠. 네.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 버릴 것 같은데. 네. 얘가 진짜 피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박물관도 만들어야 되고, 예. 얘가 막 7살 때 그렸던 끄적였던 거, 예. 요거 끄적였던 게 이제 막 엄청 수천만 고가에 원. 거래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예. 두고 보세요. 네. 우리 딸 피카소 되는 순간 이거 이 방송 자료 남겨둡니다, 선생님. 네. 딸아이에게 꼭. 네. 자, 아무튼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 네. 자, 물론 여기서는 어떤 걸 버려야 되지, 어떤 건 꼭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진짜 애매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추억의 물건인 것이죠. 저도, 아이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곧 이제 반백살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 중에는 저는 이제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해당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버리게 됐는데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던 게 바로 아이의 출생이었어요. 애가 태어나니까 정말 상상 이상의 물건이 늘어나는데 맞아요. 아이 한 명인데도 그럼 셋 셋입니다. 있으면 네. 엄청나겠죠? 이동엽 씨가 더 어른이네요. 옛날로 치면 우리 선생님 댕기벌입니다. 아직도. 저는 상도 틀었고 하라면 댕기죠 아직. 색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서. 네, 셋이면 진짜. 네. 제가 정리 컨설턴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 강의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끝나고 남으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혹시 애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 없잖아요. 그래서 애 없습니다니 가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셔. 그래서 흘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 있어 봐라 정리가 되나. 진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정리해보려고? 그거 아니죠? 저는 정말 공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표정 속에 뭐가 있어요? 네가 아직 애가 없어가지고 애 있는 집 정리가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야. 그쵸,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그게 이제 저에게도 찾아왔던 것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뭐 3개월도 안 쓰고 어떤 건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이 맞아요. 사는데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저 어릴 때 쓰지 않았던 물건들. 모르는 물건들 그리고 그냥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어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진열되어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온갖 정보에 의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맘카페 네. 또 이렇게 좀 조언하시는 분들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템들이 생기죠. 네. 일명 국민 기저귀함, 네. 국민 문짝.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는 안 썼지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유모차는 뭐 사야 되고, 네, 뭐 핸드크림 뭐 사야 되고, 이런 류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물건이 늘어나는 거죠. 네. 아예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물건 정리에 대한 나름 또 전문가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를 고민하다가,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어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아이의 추억의 물건들을 한데 모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네. 그 박스의 이름을 땡땡땡의 추억 상자라고 정했어요. 꺼내진 물건들 중에 넣고 싶은 것만 넣어라. 조건은요, 딱 이 박스 하나에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 아이의 이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아이가 6살이었거든요. 네.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살짜리 아이의 판단에 의해서 물건이 선택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고르다 보니까는 아 이걸 왜 놓지? 네, 맞아요. 그런 물건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 이건 놓지 마. 예.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넣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간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뭐 게임이든 뭐 하다 보면은 넣을 수 있는 게 제한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뭘 해야 되죠? 골라. 이건 넣지 말자. 예. 이거 너무 크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또 추억의 물건들이 계속 생기면 이 박스가 한 개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방송 김미아님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있을 때 아이 한 명당 박스 하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아이 출가할 때 이제 결혼 같은 거 할 때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를 줘서 그건 이제 엄마의 어떤 이제 수집의 물건이긴 하지만 그 아이한테 어떤 물건이겠어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주려고 나의 추억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이런 걸 모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대표님 뭐 정리도 좋고 무차별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 버리는 것도 좋은데요. 아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내하고의 어떤 추억, 아이가 어떻게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귀한 아이들의 물건들, 이 소중한 물건들을 버린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뭐 이거 하나에 모든 걸 담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정리 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리 해고 당하겠습니다 그냥. 여보세요. 저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그럼 집을 넓혀요.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집이 박스를 좁아서 정리한단 말이야. 박스를 큰 걸로 해야 되나? 특정하게 제가 아이의 물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 뭐 저도 이제 살아온 시간도 있고 네. 의미도 있고 하다 보면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또 이제 뭐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추억의 의미로 쌓이게 될 텐데 그런 이 추억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네, 분명히 있겠죠. 네. 제가 한 3가지 방법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유명 야구 선수나 뭐 네. 대스타는 아니지만 네. 나의 책장 한 칸을 딱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일적이든 네. 내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해당되는 물건만 그 안에다가 진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나만의 전시장 같은 거. 네.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조금 저희보다 더 유명해야지 담을 게 있지 뭐 한두 개도 못 담을 것 같은데 저 안에. 뭐 그러니까 뭐 내 직장 생활을 뭐 하면서 받았던 뭐 상장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적금 만기했더니 네. 딱 통장 같은 거 그거 굉장히 뭔가 삶을 증거할 수도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나만의 이렇게 내 명예, 나만의 명예인 거죠. 근데 누군가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집에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조그맣게 제가 마라톤 풀코스 뛴 거 메달도 하나 있고 제 첫 솔로 앨범도 딱 있고 이렇게 저만의 그 조그만한 저런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네. 와 부럽다. 구경 오세요. 네. 부럽네요. 구경 오세요. 네. 자,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명예의 전당. 두 번째는 아무리 어떤 추억이 계속 있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물건,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간에 대한 제한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단위로 혹은 내가 딱 이 공간을, 이 물건을 보관했으면 이 물건은 10년까지만, 뭐 3년만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내가 한 30년 전 물건들, 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의미도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거를 30년 동안 보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 어떤 시점을 정해서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 10년만 보관하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보는 것을 통해서 뭐 추억을 정리해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굳이 물건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공간의 부피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추억 사진첩을 만드는데 요즘 이제 클라우드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 있어서 가족 사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곳에 이렇게 보내면은 큰 회사에서 내 사진을 정리해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찍은 날짜, 장소, 실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예를 들면 음식 검색하면 음식 사진만 쫘르르 나오거든요. 네, 이건 내가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기술이 정리해 준 거고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무료로 굉장히 많은 용량의 사진첩 공간을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공유 방식으로 같이 추억을 쌓아간다면 아 이게 나중에 뭐 아빠의 뭐 한 2023년 1월의 모습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진만 추억 사진첩으로 보관하는 것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고 네. 친한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많이 언급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리는 땡땡이야. 자, 땡땡. 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고 또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써보셨을 단어일 수도 있는데 정리를 정의할 때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움 정리는 아니겠습니까? 비움, 버리는 거. 정리는 채움이다. 체험이요? 딱 한 가지만 정의하기보다는 네. 저는 비움도 채움도 같이 연결돼야지 정리다. 자, 예를 들면요. 옷장을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안 입는 옷, 아까 이렇게 사이즈 좀 안 맞는 거, 유행에 지난 거, 좀 뭐 색 바란 거 이런 것들을 버리려고 보니까 옷장에 옷이 한 300벌이 있는데 290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입고 나가죠. 못 버리게 되죠. 네, 못 입고 나가는 거죠. 예. 되게 이렇게 맨날 예, 무슨 유니폼도 아니고 똑같은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정리된 옷장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뭐 어떤 이유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버릴 수 있다면 진짜 지금 맞는 옷,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어울리는 옷, 뭔가 막 기분 좋아지는 옷, 그게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류의 옷들을 이렇게 한 벌이라도 사서 채워 넣고 그 과정이 계속 될수록 정리가 좀 더 완성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우기만을 정리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채움의 과정도 정리다. 그래서 비울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키워드는 잡동사니였죠. 네. 뭐 복습하자면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물건. 네. 근데 이 잡동사니에 또 해당되는 물건들 외에도 비워야 될 물건들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열할 때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쁜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어디 갔더니 굿즈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안 먹던 거 막 먹어가면서 굿즈로 모았습니다. 예. 네. 그냥 원래 안 가던 매장 가서 이렇게 사서 막 모으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살짝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감이 왔어요. 감 왔어? 좀 오. 감이 왔는데. 왔어요? 근데 저 정말 근데요. 네, 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오전에 점핑 수업을 뛰고 맞아, 왔고요. 바빠요. 지금 요거 지혜 다락방 이거 녹화하고 있죠. 끝나고 또 라디오 녹음 갔다가 저녁에 축구 가야 돼요. 네. 그럼 정말 부럽다. 집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정말요 몸이 그냥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자야 되고 내일 자야죠. 위해서 맞아, 잠을. 수업 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많아. 저는. 현대인들이 바빠요. 못하겠어요. 예.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 모자라. 저한테 의뢰하시거나 네.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진짜 나는 시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래서 저의 이제 포인트에 뭐가 있냐면 쉽게, 네, 빨리, 네.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출간했던 책 제목도 네. 하루 15분이라고 했거든요. 하루 15분. 오, 네. 좋다. 그냥 하루에 한 1% 정도의 시간을 내면 분명히 정리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버리지 못하는 분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한테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거, 네, 규칙 같은 거를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첫 번째는 네. 매일 매일.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 뭐 아까 15분일 수도 있고요. 일어나면일 수도 있고, 집에 가면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퇴근하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루틴화 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씩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15분씩 한 개씩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걸 실천했을 때 15분이라도 정리했을 때 스스로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으로 한번 공식을 만드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만의 어떤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집에 가면 현관을 딱 3분만 정리하겠다. 신었던 신발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는 매일 가니까 네, 매일 한 번씩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현관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도미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높은 벽을 넘기 위해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벽 한 개를 만들어서 그거 넘어뜨리고 그보다 좀 더 아주 쉽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기의 방법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몰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만드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 같은 거 많이 유행되는데 그게 바로 작은 성취를 뜻하는 것이죠. 나는 무슨 그룹 회장처럼 4시 반에 일어나서 크게 성공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처럼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 놓고 딱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뭐 신문도 보고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 계획, 목표 이런 거를 계속 만들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서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큰 성공까지 아니어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그날의 성공이잖아요. 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했다를 얻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의욕을 높이는 삶을 저는 정리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정리를 할 수 있는 스몰 액션 실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루에 딱 15분의 시간을 국한시켜서 뭐 그 미만도 상관없고 사실 여건이 되면 그 이상도 상관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아까 조금씩이라는 범위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제가 15분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강조하니까 그분이 이거에 좀 꽂히셨어요. 직장에 다니시는 워킹맘이신데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항상 어질러져 있는 거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계속 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일 되면 집에 가면 난 분명히 회사에서 퇴근했는데 집은 출근이에요. 맞아. 집안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사 일은 끝이 있는데 너무 슬픈 건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맞아. 이거 12시에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야, 저봐.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15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들고 있던 가방 내려놓고 뭐 한복도 안 하고 그냥 15분 동안 치운 거예요.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집이 정리됐습니다. 똑같은 집 맞아요? 그냥 안 쓰는 거 갈 때 두고 쓰지 않는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을 통해서 정리된 집을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하루의 시간이 15분이라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한 달이면 약 7.5시간 정도 되거든요. 7.5시간. 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어떤 공간 하나를 정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작은 성취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거실에서 보이는 주방,
안방, 베란다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집이 다 정리가 됐어요. 물론 시간은 1년이었지만 그래도 15분의 시간 투자는 결국은 결혼해서 5년, 10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집들이 못했던 것을?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두 번째 스몰 액션은요. 이거 많이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예. 내가 좀 못 버리는 거에 적용시키면 좋고요. 네. 혹은 가져간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가족?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남편이 옷 정말 못 버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옷 사는 날, 네. 옷 사는 날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도 돼 그러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쉽게 결정한대요. 네. 근데 기분 나쁘면 야, 왜 해버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가족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 물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물건이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옷이 많으세요? 네. 혹은 책이 많으세요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